안녕하십니까. 요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3년 하반기 전망이랑 그리고 조만간 발표하게 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20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코로나 때 좀 오버슈팅 했던 주가를 상당 부분 반납을 했는데 2023년에는 이제 많이 빠진 만큼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사실 상반기에는 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 특히나 이 GPT, 챗 GPT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그 챗 GPT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그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시장 잠식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국내 뭐 네이버, 카카오가 AI 투자를 진행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좀 실적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그리고 뭐 검색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많이 소멸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해외 차트에서 있는 것처럼 해외 빅테크 기업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코로나 때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면치 못했고 올해도 이제는 오를 때가 됐겠지 했지만 번번이 투자자들을 실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챗 GPT라는 신기한 대화형 AI가 전 세계 사용자들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러한 친절한 대화 검색이 네이버의 검색 시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시장에 그 퍼지면서 네이버 주가가 계속 오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때마침 그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계속 좁혀지면서 이러한 우려를 보다 더 증폭을 시켰던 한 해가 2023년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을 오래전부터 쓰셨기 때문에 좀 네이버 검색을 계속 쓰시는데 제 주변을 돌아보면 그 어린 분들,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해야 되고 리포트를 써야 되는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보다는 오히려 구글 검색, 상대적으로 이제 네이버 검색보다 좀 학술 자료라든지 뭐 이러한 사이트를 이렇게 찾는 데에는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좀 더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좀 되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좀 네이버보다는 구글 검색을 많이 쓰고 구글의 어떤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오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구글의 매출 성장률이 20년, 21년, 22년, 20년은 조금 네이버가 올랐네요. 21년 보시면은 구글의 검색 성장률이 네이버의 검색 매출 성장률보다 더 좋고 22년에도 네이버보다 이렇게 좋게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계속 구글한테 검색 시장 가장 핵심 수익원인 점유율, 검색 점유율 잠식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이제 증폭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불거졌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이렇게 그 광고 매출액 성장률을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깝게 이렇게 수렴을 시키게 된 게 실적 측면에서도 우려감을 증폭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워낙 상황이 좋다 보니까 인건비들이 굉장히 인원도 많이 뽑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 그 기술 개발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인건비가 굉장히 매출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향후 고정비로 그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 네이버, 카카오 2023년 상반기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됐고요. 근데 이제 2023년 하반기에는 좀 이 상반기와는 달라지는, 그러니까 실적도 좀 상반기보다는 좋고
밸류에이션 측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국내 기업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적 측면에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이제 뭐 맛집이라든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는데 이게 전체 등록된 업체가 한 2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가 네이버에서 그 광고를 하고 계시는 유료 광고주들은 한 11,000명? 한 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2배가 오른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에도 그 국내 네이버가 해외 그 구글이라든지 메타보다 그 광고 성장률, 검색 광고 성장률은 훨씬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분기에도 좀 더 좋아질 것이고 하반기에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톡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한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 그 친구 1000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뿌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6만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톡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늘어날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 톡 스토어 판매자 중에서도 7만 명인데 아직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5%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카카오톡에서도 굉장히 향후에 광고 매출 성장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 여지가 있다. 하반기. 실제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빠지면서 네이버에 대한 검색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회사에서는 우린 실제로 어떤 광고가 나오는 유료 쿼리, 그러니까 이제 유료 검색어, 그러니까 제 이름 이창영을 네이버 검색에 치면 광고가 거의 안 붙을 텐데,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청바지라든지 뭐 이런 좀 키워드를 치면 광고가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 매출을 올리는 키워드들인데, 이 키워드의 어떤 클릭 수는 크게 뭐 변하지 않았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이 검색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현재 우리 카카오톡의 트래픽,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 메시지 수의 50% 이상이 오픈 채팅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카카오톡 잘 보시면 첫 번째가 친구 탭, 두 번째가 채팅 탭, 세 번째가 원래는 이제 뭐 다른 탭이었는데 미디어 뭐 이렇게 검색 이런 거였는데 오픈 채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옛날에는 그 두 번째 채팅 탭에만 광고가 붙었었는데 이제는 첫 번째 친구 탭에도 붙어 있고 두 번째 채팅 탭에도 붙어 있고 세 번째 오픈 채팅 또 새롭게 광고가 붙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광고주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 집행을 하게 되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좀 광고 매출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업이 있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유독 광고 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시간 관계상이기도 하지만 광고가 제일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 중에서 가장 비중도 높고요. 그래서 광고가 잘 돼야 사실 전체 실적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뭐 사업 부분, 뭐 웹툰이라든지 뭐 커머스라든지 이쪽 부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 수출이라든지 경기, 물가가 좀 안정이 돼서 전체 국내 광고 경기 시장이 되살아나면 가장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 매출 성장률도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공지능, 올 상반기 가장 큰 전 세계 화두가 됐던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과연 국내 네이버 카카오가 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에 대항해서 얼마만큼 선방을 할 수 있을까에 좀 문제가 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 챗 GPT 말씀을 조금 드리면, 사실 이러한 그 대화형 인공지능이 이미 오래전에 구글이 개발을 해서
좀 개발을 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사용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환각 현상이 좀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그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가 스스로 이렇게 막 학습을 해서 정답을 찾아오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사실 뭐 인간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짜여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을 막 하는데, 결과가 가끔은 좀 낯선 황당한, 저희 사람들이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2차 세계대전은 누가 일으켰냐 하면 유태인이 일으켰어요 라든지, 뭐 이런 좀 막 욕을 막 한다든지 뭐 좀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데, 챗GPT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좀 그런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보들을 미리 인간이 직접 개입을 해서 데이터마다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거는 학습 대상 데이터에서 제외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좀 인간이 계속 데이터에 좀 라벨을 해서 그냥 건전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챗 GPT가 성공을 했던 거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데이터 라벨링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제3세계의 좀 값싼 임금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했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어느 만큼까지 갈 것이냐라는 이제 좀 퀘션 마크가 항상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챗GPT가 좀 약간 시들한 이유가, 이 라벨링을 해야 되니까 2021년 9월까지만 지금 라벨링이 돼 있는 상태여서 GPT 질문에 대한 대답이 21년 9월까지의 어떤 그 데이터만을 활용한 결과값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약간 그 최신 정보에 좀 이렇게 찾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고, 반면에 네이버 검색은 경쟁력, 그러니까 구글과 다른 게, 물론 구글이 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이버가 잘하는 부분은 사용자들,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지식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자기가 이제 만든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제 네이버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검색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을 할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게 정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라벨링을 해야 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들지 않아서, 저는 이제 뭐 8월에 이제 조만 뭐 그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 네이버에서 이제 이렇게 출시가 될 건데, 저는 챗GPT에 결코 뒤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최신 정보, 그리고 그 제일 강력한 이제 경쟁력은 로컬 정보죠. 네이버에서 항상 우리 맛집 평가 찾아가면서 그 맛집 골라가잖아요. 제일 핫플레이스에 대한 어떤 정보, 이거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저히 네이버 카카오를 따라올 수 없는 정보거든요. 그거는 그 네이버와 카카오만이 자기 DB 안에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사용자들의 어떤 평가가 반영된 정말 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챗GPT가 이제 엊그제 나왔던 뉴스가 다운로드가 급감을 했다, 사용자의 어떤 수도 좀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에 이제 챗GPT를 탑재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점유율이 3%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2달 만에 1억 명이 쓸 정도로 난리가 났다라면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점유율이 상승을 했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람들이 쓰다가 그냥 뭐 신기하네 정도 수준으로 그치고 다시 구글 검색을 한다든지 네이버 검색을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오늘의 날씨처럼 뭐 자기가 그냥 즉답을 구하는 검색도 있지만, 그냥 검색 자체를 뭐 이것도 해봤다가 쭉 나와는 거, 이것도 클릭하고 이것도 클릭하고 이것도 클릭하고 하면서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정보라든지 콘텐츠를 얻는 어떤 검색 행위, 소비, 그러니까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사실 검색 행위인데, 그냥 정답만 찾는 거 있을 때는 챗GPT를 쓸 수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자기가 뭐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정보를 얻고 싶을 때에는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이 오히려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반기에 네이버의 그 Q, 그 네이버의 이제 하이퍼 클로버 X라는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해서 대화형, 이제 채팅 형식의 어떤 서비스가 이제 8월에 Q라는 이름으로 나올 텐데, 그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네이버 검색을 더 많이 하는 계기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쇼핑이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 서비스에 접목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그 네이버 플랫폼의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상반기에 주가를 하락시켰던 요인들이 거꾸로 상승 요인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네이버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그 중고거래 상품 시장에 좀 작년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포시마크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물가가 상승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좀 사시고 있는 분이나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또 그렇다고 계속 참을 수는 없고, 가성비 있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중고거래 상품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맞게 또 포시마크를 인수를 하면서 요거에 대한 좀 성장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네이버 커머스에서 잘 됐던 그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직접 자기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포시쇼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시마크에 붙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시마크 2021년 거래액이 한 18억 달러, 한 2조 뭐 얼마 정도 되는, 2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 요게 지금 연매출 1조 원 수준,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1,000억 정도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이제 거의 기존 매출의 한 30-40% 정도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렇게 좀 뜨겁게 좀 반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포시마크가 좀 생각보다 빨리 흑자 전환을 해서 네이버 성장을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좀 하반기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고를 이제 붙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이제 광고주가 좀 많지 않아서 아직은 본격적이진 않지만, 본격적인 광고를 붙이면 이 네이버 국내 광고, 커머스 광고가 연간 한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포시마크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새로 붙으면 포시마크의 어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반기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또 의욕적으로 했던 게 그 웹툰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제 뭐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웹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좀 과거보다 좀 줄이면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됐는데, 다시 좀 그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좀 활발히 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일본 내에서는 이 카카오 피코마와 라인 망가, 네이버의 라인 망가가 전체 어플리케이션 매출의 2등, 3등을 차지할 정도로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그러한 만화 중에서, 웹툰 중에서 이게 이제 피코마 웹툰 매출 1등부터 10등까지 한 건데, 이게 뭐 일본어로 돼 있어서 저도 업체 도움을 받은 건데, 요 7등인 요 만화 웹툰 외에는 나머지 다 K 웹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 웹툰이 거의 뭐 일본 웹툰 시장을 싹쓸이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향후에도 네이버 카카오에 특히 이제 하반기에 좀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는 애플이 버티컬 리딩 코믹스라는 이름으로 웹툰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는 뭐 우려도 할 수 있죠. 이게 강력한 뭐 애플이라는 회사가 뭐 전 세계 가장 큰 회사다 보니까 네이버의 강력한 그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직 웹툰이 미국에서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위협일 수도 있지만, 시장을 일단 좀 먼저 키워줄 수 있는 그 촉매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K 웹툰이 워낙 스토리라든지 그래픽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네이버 카카오의 웹툰이 좀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좀 주가를 발목을 잡았던 광고 매출의 어떤 둔화 우려,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빅테크의 어떤 선전이 국내 기업들에게는 위축, 그리고 비용 증가의 우려로 다가왔다라면 하반기에는 뭐 광고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그리고 중고거래 그런 해외 사업 부분에서 좀 실적이 반등이 일어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 네이버 카카오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하반기에 출시가 되면 기존의 구글이라든지 이 챗GPT에서 볼 수 없었던 뭐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상반기 주가를 좀 이렇게 발목을 잡았던 이러한 좀 AI에 대한 기술 우려들이 좀 불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는 매출 2조 4,600억에 YOY 한 20% 정도 증가하는, 그러니까 성장주로서 20% 성장하면 무난한 성장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이랑 거의 유사한 3,650억 정도는 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내올 수 있는 이유는 2분기가 좀 광고 시장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광고 시장이 뭐 좀 완전한 회복을 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1분기보다는 분명히 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이 가장 이제 시장 우려가 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가 달려있는 키워드는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포시마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라인도 아까 웹툰 쪽에서 매출이 일본에서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 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저희 이제 스노우 AI 필터라고 해서 AI가 이제 이 얼굴을 좀 예쁘게 보정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인기리에 고가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좀 콘텐츠 매출에 좀 기여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광고 쪽도 좀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커머스는 지금 수수료를 이제 1% 물건이 이제 네이버에서 팔리면 네이버가 대부분의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1%를 받는데, 대기업 상품인 브랜드 스토어, 그리고 중고 상품인 크림, 그리고 라이브 스토어, 이거는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쪽이 기존 스마트 스토어보다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수수료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은 관계로 커머스 매출은 하반기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AI 서비스 나오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걱정은 조금 불식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피어 기업 대비 뭐 PBR이나 PSR은 거의 지금 절반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PBR이 지금 1배, 거의 그냥 자본 순자산 정도의 수준만 지금 기업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실적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뭐 2분기에도 또 좀 그런 시그널이 좀 보여지고,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 부분에서 네이버가 좀 해외 기업들에 이렇게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좀 의미 있는 하반기에는 주가 회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1조 8,378억, 그래서 YOY 성장률을 0.8%, 그래서 성장률이 그렇게 뭐 많이 회복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기저효과, 그러니까 이제 과거 성장이 워낙 높아서 그거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는데 좀 현재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이렇게 고착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SM을 이제 인수를 해서 연결해 편입을 할 예정인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제 1,168억인데 SM을 만약에 포함을 하게 되면 한 1,400억 정도? 그래서 시장 컨센에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도 동일하게 2분기가 이제 광고 성수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빌리티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운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일본 아까 피코마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꾸준한
또 성장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오픈 채팅 탭이 5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광고 매출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붙어질 수 있고, 또 분기당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SM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해 2분기부터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붙으면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상반기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카카오는 아직도 PER 기준은 좀 낮지 않은 상황입니다. 높은 상황입니다. 해외 기업 대비. 하지만 PSR이나 PBR 수준은 동일하게 네이버처럼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하반기에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이렇게 몸에 부착하고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어떤 이 건강 정보,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 검사 어떤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게 병원이랑 연계해서 모바일로 항상 볼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B2B, B2C 서비스들을 좀 할 예정이어서 헬스케어 어떤 신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올 상반기에 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하반기 전망과 2분기 실적 프리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